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 17번 부동산 취득단계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 틀린 거. 여러분, 취득세는 무슨 취득할 때죠? 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모든 소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왜? 취득할 때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럼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사업을 하니까 돈 벌죠? 그럼 소득세 내잖아. 그때 지방소득세 내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낼 수도 있고, 사업자면 종합소득세 내겠죠. 그때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하고 양도,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단계에 부과될 수 없는 건 4번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없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자,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돼요. 근데 고지서 나오는 부과주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니까 원칙이 신고할 때 확정,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고지서 나오죠. 원칙이 원칙. 그래서 고지서 나오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죠. 신고하면 확정. 상속세는 여러분,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해. 다만 상속세는 상속받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과세표준 신고는 하라, 이렇게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세금은 국가가 계산한다. 그래서 뭐다? 결정할 때 확정. 이렇게 해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건 기억, 니은, 미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2주 남았는데, 2주, 그죠? 오늘부터 2주 딱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2주 남겨놓은 시점에 일주일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불안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론을 정리하는 거다. 공부해왔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고 쭉쭉쭉쭉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그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하잖아.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2강 들어가서 60분 30분씩 잘라서 2개 이론 요약 자료도 거기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그냥 들으셔도 돼. 이론을 쭉 정리.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양도소득세부터 저 뒤에 조세 총론까지 금요일까지 쭉 정리하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분은 일주일 동안 그거 정리하고 마지막 주에는 100선 정도 가지고 체크하시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시간 갑니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했어도 이론 요약을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다음 19번 취득세 납세 의무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주택조합이 여기 조합원용 그랬죠. 여러분, 주택조합은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조합이야. 그럼 조합원용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고, 조합원한테 분양되지 않는 거 일반 분양 있죠. 그건 조합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맞고. 건축물에 대해서 부대 설비를 설치한다. 건축물은요,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누가 내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내라. 그죠? 다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2가지예요. 이때 건물을 건축하면서 정원을 설치했다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원가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건물이 없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서 지금 건축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토지 소유자. 맞죠?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근데 무상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유상. 다음 신탁법의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맡긴 사람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 취득세 돼야 돼.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새로운 누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그죠? 예. 다음 20번 필수 취득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문항에 대한 요건 충족한 걸로 봐라. 이 문제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취득 당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요.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인정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 거기에는 계약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맞고,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같은 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취득가격에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취득가격이 포함. 여러분,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서 10억, 그럼 분양가격은 회사에 주죠? 그런데 분양가격 10억 말고 입주하기 전에 별도로 본인이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가전제품 같은 걸 천정에 설치했어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봐라. 합쳐라. 포함. 맞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기본세율의 100분의 얼마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보아라. 납부하라. 맞잖아요? 예, 종합문제. 그러면 5번 주택법의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여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조, 2, 8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8%죠. 8%. 그런데 취득세는 1000분의 40을 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40이 몇 프로예요? 4%.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죠? 2%. 여기에 100분의 얼마? 4배 가면 4배. 그죠? 2%에 4배 곱하면 8%를 4%에 더하라 그러면 지금 이거 12%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잖아.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건 몇 프로? 8%. 그럼 맞는 지문으로 가려면 여기에 100분의 얼마? 200. 100분의 얼마? 200. 이래야 맞는 거예요. 4%에 4% 더하니까 8%. 조, 2, 8.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렸다. 틀린 건 몇 번? 100분의 200으로 고치면 되죠? 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거.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하면 몇 프로지요? 2%. 왜 2%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옛날 취득세 2%만 내라 이거죠? 그러면 개수는 뭐죠?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면적이 증가됐으면 원시취득이야. 면적 증가는 뭐? 원시취득. 면적이 증가했죠?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세율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시취득 1000분의 28 표준이죠? 등기까지 해야 돼요. 왜? 면적 증가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다음, 지목이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된 건 내 땅에다가 지목 변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없어요. 그냥 취득세 2%만 내라. 맞죠? 법인 설립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는데 설립하고 나서 취득한 거죠. 그럼 과점주주. 소유권 등기 안 해요. 취득세 몇 프로만 내? 2%만. 근데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다? 이거는 틀렸죠. 표준. 상속받았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야죠. 1000분의 얼마 농지? 23.
그죠? 예, 그래서 1000분의 20 중과 기준수열로 부과되는 건 니은하고 디귿,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특례세율, 요번 취득세에서 35번은 특례세율 꼭 중요하다 그랬어요. 22. 등록면허세. 자, 반복됩니다.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거, 그죠? 그건 취득세 못 내니까 등기할 때는 뭐 내라?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죠.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네요. 등록 면허세 과세한다. 그죠? 다음, 유상거래, 매매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에 있죠. 취득세 세율의 절반, 100분의 얼마? 50을 곱하여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아요. 이 얘기는 옛날에 주택을 취득해 놓고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는데 세율은 지금 현재 취득세 절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1000분의 얼마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하고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얼마 3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 세율의 절반. 그럼 6억 이하면 1000분의 5,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15 이렇게 절반. 그죠? 예, 맞습니다. 다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록할 때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 거죠. 두 군데에서도. 그래서 처음 재산을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죠? 다음, 채권자 대위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의 등기 스스로 안 하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대신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하는 걸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하고, 그때 등기하는 사람은 채권자 대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원래 채무자가 돼야 되는데 안 내니까 채권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했으면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5번, 등록면허세 규정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도 등록면허세 산출된 세금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하면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끝나도 맞아요. 그죠? 틀린 건 몇 번? 1번. 참고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는 거 광부면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그리고 연부로 수입하는 거 면세점, 제척 기간, 요 네 가지. 그죠? 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법원으로부터 뭐 선고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죠? 파산 선고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다 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세금 내는데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지.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파산 종결이 끝날 때까지. 다음,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에 등재된 자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소유자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예, 그래서 지금 신고 안 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공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용자, 사용하는 사람. 다음 4번 어려워요. 법인과 재산 과세 대상 자산을 연부로 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국가 등이 소유한 건 세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비과세니까.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하면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금 받아요. 근데 이건 국가가 아니라 누구? 그럼 법인이 그냥 납세 의무자지. 법인이. 국가 등과 연부계약했을 때는 왜? 국가가 소유한 건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법인은 그냥 법인 소유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누구? 법인. 신탁법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부동산 소유자는 맡긴 사람 누구예요? 위탁자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1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어도 파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파산 종결이 다 끝날 때까지 공부상 소유자가 매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음 2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하면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영업용, 여기 있잖아요. 영업용 건축물 하면 여기에 딸려있는 토지도 영업하는 거잖아. 그럼 사업이니까 뭐야? 별도 합산이다. 이건 뭐라고요? 별도 합산. 다음 니은 건축물이 멸실 등기됐죠.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지났으면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합산이죠? 맞습니다. 자, 도시지역 밖에 목장용지도 뭐든 뭐가 붙으면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 다음 도시지역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지역을 제외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런 지역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럼 미음 봐요. 미음 어디로 가야 돼? 미음. 여러분이 골라와. 미음. 주택의 부속 토지 중 일정 면적 이내 토지 그랬죠? 이건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 아니지. 주택으로 가지. 주택. 토지가 아니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잖아. 별도로 주택. 토지랑 관련 없다. 그죠? 어쨌든 맞췄어. 분리과세는 아니지만. 그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 주택은 토지가 아니에요. 예, 좋아요. 다음 25번. 재산세 부과징수. 재산세 징수하려면 과세권자는 물건 기재하고 세금 기재해 써놓고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맞지요? 그러면 고지서 발부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죠? 맞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여기서 틀렸죠? 예, 4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물납 허가할 수 있죠? 맞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다음 26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날짜 기재하고 고지서 발부하죠? 맞습니다. 다음 법인 소유 주택.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은 여기 보세요. 참고로 종부세는 개인은 다주택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죠. 다주택자는 투기했으니까 공시가격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그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안 했으니까 공시가격에서 얼마? 12억을 곱하고 빼고 60% 곱해야 과세표준이죠. 그런데 누구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시가격에서 이렇게 공제하는 거 없어요. 법인은 없어요. 1조 혜택이 없어. 원래 0을 공제한다니까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거기에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죠. 여기에다가 세율도 비례세율이에요. 법인은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이면 5%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줘.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고 거기에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0, 5%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다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배우자가, 이 얘기는 부부가 이 얘기죠. 예? 거주자 세대원 중 한 사람과 그에 두고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란 얘기잖아.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원래는요,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계산해요, 부부도. 그런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각각으로 보되 둘 중에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고 싶다라고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죠. 그래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신청을 하면 1주택자로 본다. 맞죠? 예, 가족 중에 다른 사람 주택이 없고 오로지 부부가 주택 하나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다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잖아. 과세표준 물어봤죠? 그럼 공시가격, 여기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을 공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야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요렇게 보세요. 어떻게 9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 그게 빠졌어.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5번과 같은 거예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빼고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하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게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5번 맞아요. 틀린 건 몇 번? 4번이다. 4번. 다음 27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출제될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갑니다. 지역권은 과세 대상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 중에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맞죠?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거기 딸려있는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 등이죠. 그런 걸 팔았다. 과세. 부동산과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 따로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주권이나 영업권은 부동산과 같이 양도를 하고 한꺼번에 계산해야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안 돼.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고 파는 그 사람은 양도록세 내는 거 아니에요. 뭐야? 사업소득. 그래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내죠. 종합소득세.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옳은 것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28번 소득세법상 양도행위, 이거 35회 시험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그럼 1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그랬죠. 나왔어. 결론이 지분 변동 없다는 얘기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 변동 없이 2개, 3개로 나누거나 단순히 재분할을 하더라도 그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 아니에요. 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갑소유 부동산이 직계 비속 자녀인 을에게 공매로 이전해요. 세금 안 내서 압류 절차를 밟아서 자산관리공사 처분하는, 공매 처분하는데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매매 거래야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기 공매 또는 뭐 경매 아니면 등기를 위하는 부동산을 서로 뭐 교환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건 양도로 인정돼요. 그런 단서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고? 증여. 매매 원인 무효 소송 그랬죠? 읽어볼 필요 없어요. 원인 무효 소송이니까 법원의 판결이나 원인 무효 판결 받아서 소유권 되돌아오는 건 거래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다음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청구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읽어볼 필요 없지. 재산 분할은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주는 사람은 양도로 보지 아니요. 상대방이 자기 거 가져간 거지. 양도가 아니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 변제,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서 자기가 낙찰받았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본다. 틀렸죠?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다만 취득세에서는 과세합니다. 양도는 아니지만 자기 부동산 자기 앞으로 다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니까 뭐는 내라? 취득세는 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5번. 다음 29번은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양도 비용 오른 거. 자, 공정비용 인지대 발생했으면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니까 인정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록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기장료 줘야죠.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 인정됩니다. 직접 비용.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나오면 당연히 비용 인정돼요. 근데 요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은 요게 붙어 각 소득금액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들어갔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 들어가면 안 돼.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화해 비용이나 소송 비용은 둘 중에 하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받았으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 그죠? 근데 받았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약해서 위약금 물어준 건 자기의 귀책 사유죠.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아서 발생한 손실도 인정이 돼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거 그러면 3개. 기역, 니은, 미음 3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 이 얘기는 잘 이해하면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죠. 건물. 근데 건물이 정착되지 붙어있지 않은 땅만 팔았다는 얘기가 토지만. 예? 그러면 토지 파는 거지 주택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토지만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예. 비과세 못 받아요. 그건 토지 파는 거니까. 다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비과세자 팔면? 예? 2년 보유했으니까. 그런데 뭐 했어, 지금? 멸실하고 그러면 철거했어요. 그럼 건물이 없네? 나대지 토지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양도할 때 철거가 됐으면 건물이 없으니까 그 주택이? 아니, 역시 뭐 파는 거야? 땅, 토지 파는 거야.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틀렸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토지 파는 거지. 나대지. 그죠? 예.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본다. 맞아요. 오늘 5개 주택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팔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5개 팔았어도 4개 파는 거는 세금 내고 맨 마지막에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건 본인이 뭐하라? 거주자가 선택하라. 나는 요거 먼저 팔고 맨 마지막에 파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맞아요. 양수자 등기 지연으로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주택을 취득해 간 사람이 등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 등기부에는 여전히 주택 몇 개, 2개로 되어 있지만 실은 몇 개야? 하나. 그럼 오늘 그거 팔아도 매매 사실이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 무슨 말이에요? 주택은, 건물은 갑의 이름으로, 토지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을은 토지죠? 을은 토지. 그 사람은 비과세 못 받아.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속 토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토지는 안 돼. 토지만.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이번에는요 31번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 양도에 대해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부담부 증여는 3개월. 맞죠? 자, 예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 신고 안 하면 무신고, 부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죠? 그거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맞죠? 아, 틀렸네. 다시 부과한다. 틀렸어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뭐를 하면 확정신고 들어오면 예정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아줘. 감면. 그죠? 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맞죠?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몇 번? 2번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뭐하라고? 합산을 해서 뭐하라? 신고하라. 합쳐서 신고하라. 이해가세요? 1월 달에 예정신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또 팔았어. 그럼 1월 달에 예정신고 했어도 10월 달에 신고하는 거랑 합쳐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요. 누진세는. 맞아요. 그럼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예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사람은 예정신고 기한 내 신청을 하면 되고, 그죠? 신고하면 되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2번. 자, 3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였다.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였다 그랬죠.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얼마? 15억. 그럼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기간 몇 년? 5년. 취득가액은 얼마? 8억. 자본적 지출 1억 5천 나왔죠. 자, 1세대 1주택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럼 먼저 일반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얼마? 15억에서 취득가액 얼마? 8억. 자본적 지출 1억 5천만 원. 그죠? 양도비용 5천만 원. 요거 합쳐서 필요경비라고도 하죠. 필요경비는 합치니까 10억이야, 10억. 15억에서 10억을 빼니까 양도차익 5억 나왔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데 1세대 1주택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요 5억 곱하기 이건 얼마에 팔았을 때 15억 분의 15억에서 12억을 빼라. 그러면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 약분하면 1억.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면 5억인데 고가주택은 1억을 양도차익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갑니다. 1번.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8문제. 예.